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이어서 근로소득 관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55회 TAT 2급 근로소득 관리 실무수행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 즉 부양가족 등록 문제가 나온 것이죠.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23년 7월 1일에 입사한 조성준 세대주라고 되어 있죠. 제출한 가족관계 증명서이다. 김은자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고 소득은 없다고 했습니다. 박인의 배우자는 복권만 소득이 있습니다. 조하늘과 조바다 직계비속은 소득이 없습니다. 조도일 형제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인이며 소득이 없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으로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담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시오. 사원등록 메뉴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수행과제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 쭉 우리가 자료 설명에 가족들의 소득 관계를 쭉 읽어봤는데 소득이 문제가 되는 가족은 아무도 없죠. 복권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이 아니니까 소득이 관계없는 것이고, 모두 소득 이야기가 해당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원등록 메뉴에 가겠습니다. 인사급여 누르셔가지고 사원등록 가셔서 조성준이라는 사원이 네 번째 있는 사원입니다. 우선 본인 여부부터 잘 보셔야 돼요. 본인에서 체크해야 될 건 세대주, 그 다음에 부녀자이냐, 한부모이냐, 장애가 있느냐, 요 사항을 체크해야 됩니다. 자, 본인의 경우에 세대주라는 걸 우리가 자료 설명에서 확인했었습니다. 세대주에 1번 넣으셔가지고 1 하면 그 자리에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부녀자는 당연히 아니죠. 배우자가 여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장애 있었다는 얘기 없었고, 한부모 당연히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줄에다가 이제 거기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순서대로 입력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모친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소득자의 직계존속 1번 하시고, 성명에다가 김은자 401 2075 529 모친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 입력하겠습니다. 3번 배우자, 성명에다가 박인의 80017 247 093 조한을 입력하겠습니다. 4번 직계비속 20세 이하 조한을 070203 3023 189 엔터. 조바다 4번 직계비속 20세 이하 조바다 내국인 15101 23 4070 787 조도일 입력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6번 조도일은 7509 15 1927 317. 그런데 조도일은 입력하고 나서 기본을 장애 5번으로 기본을 입력한 다음에 장애 코드, 장애인 복지법은
코드가 1번입니다. 여기 밑에 1번은 장애인복지법, 2번은 국가유공자, 3번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밑에 코드 있으니까요. 1번 그대로 두시면 돼요. 우리가 조도일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형제 자매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이 자동으로 부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를 장애인으로 고치시라 이겁니다. 여기에 기본에 클릭을 하면 밑에 장애인 코드가 5번이 있잖아요. 5를 입력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장애인 코드 1번이 자동으로 입력되거든요. 만약에 1번이 아니고 2번이나 3번이면 거기 장애인 코드만 바꿔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이 이제 신속하게 입력하는 시간만 걸리는 셈이고요. 거기 자료 설명을 잘 읽어서 기본 공제 여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 세대주냐? 혹시 부녀자인가? 본인이 장애가 있는 사람인가? 또 배우자가 없는데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한부모 이런 사항을 먼저 본인부터 체크해 가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입력됐고요. 바로 평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배점이 8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36번 평가 문제를 보시면은 조성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가지고 답을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원천징수 영수증은 어디에 있느냐? 연말정산을 말하는 거예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클릭하셔가지고 코드에서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네 번째 있는 조성준 확인하면은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몇 명이냐 있어요. 본인 포함으로 몇 명이냐. 그래서 여기 본인부터 여기까지 인원수를 세면 되는 겁니다. 자, 본인, 배우자, 그 다음에 여기 4명 해서 6. 답은 6이 답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37번 소득자 본인과 배우자의 기본공제액의 합한 금액은 얼마냐? 300만 원이죠? 네, 그래서 300만 원 이 금액 두 개 합쳐서 답을 기입하면 되죠? 그 다음에 38번 27번 경로 우대 추가 공제 금액은 얼마냐? 네, 27번 경로 우대에 100만 원 들어가 있네요. 100만 원을 답으로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고요. 다음 39번 장애인 추가 공제 금액은 얼마냐? 네, 그래서 여기 28번에 있는 200만원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57번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은 얼마냐? 40번 문제 57번 자녀 세액 공제를 물어봤어요. 세액 공제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57번에 공제 대상 자녀 2명에 대하여 149,474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점 여러분이 얻었는데 굉장히 쉬운 문제 아닌가요? 네, 조금만 여러분이 그 기본공제 여부 판단하는 공부 그거 조금만 하시면 이 문제 8점을 온전하게 맞을 수가 있어요.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통 2번 문제 급여 계산, 급여 명세서 작성 문제가 나와요. 네. 일반 과세자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가끔씩 일용 근로자의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자, 12월 급여 자료입니다. 자, 자료 2번은 수당 및 공제 조건입니다. 자, 설명을 읽어봅니다. 본사 이진욱 대리의 급여 자료를 입력하라는 것이고요.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 네, 보통 25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일로 문제를 냈습니다.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이다.
자, 수행과제 순서대로 합니다. 1번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수당 등록을 하시오. 네, 공제 등록은 할 게 없나 봐요. 수당 등록하라. 자, 그러면은 수당 등록은 그 자료 2번을 보시고 여기서 등록해야 될 것이 뭔가를 체크해 보시면 돼요. 이거를 등록하는 거죠. 기본급과 상여는 설정된 그대로 사용하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록하는 게 아니고 200번부터 204번. 자, 직책수당 과세죠. 과세. 문화수당 과세입니다. 식대 보겠습니다.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중식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비과세. 자녀수당. 초중고 재학 중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해요. 과세. 육아수당은 비과세고요. 예, 자녀수당이라고 하면 과세입니다. 육아수당하고 자녀수당은 달라요. 그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은 내용을 읽어봐야죠.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며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별도의 수당이라는 말은 별도의 교통비는 지급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네.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할 때 주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비과세. 이 판단을 잘 해서 이제 등록을 하면 돼요. 네. 5개의 수당을 등록하는데 과세, 비과세만 잘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등록하러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면은 인사급여의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가가지고 급여자료 입력에서 월을 선택하지 마시고 수당 공제 등록을 먼저 합니다. 자, 상단에 있죠? 수당 공제 등록. 네, 거기 상여 밑에다가 직책수당. 코드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요. 수당명을 먼저 입력해요. 과세. 그리고 1번 급여. 그러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문화수당. 코드는 그냥 놔두시고 문화수당을 입력하면 됩니다. 과세. 네, 밑으로 내려오고 과세는 1급여입니다. 식대. 2번 비과세. 여기서 코드를 선택해야 돼요. 식대 비과세 코드는 P01입니다. 2번에 있는 식대 확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자녀수당 과세 1급여. 또 밑으로 내려와서 자가운전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비과세 코드는 3번입니다. H03 확인. 네. 자, 그러면 이제 수당 등록 마쳤습니다. 만약에 공제 등록 문제가 또 있으면 여기 공제 등록 눌러서 주로 이제 상조회비 같은 거 자주 내더라고요. 공제 등록에서. 이번 문제에서는 공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밑에서 확인 단추 눌러서 닫으면 돼요. 여러분이 수당 등록을 제대로 했다면 이 문제에 거의 대부분을 맞춘 거나 거의 다름이 없어요. 자, 이제 귀속 연월일을 이제 문제를 또 읽어 보세요. 그 다음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됩니다. 수행과제 2번을 보면 12월분 급여자료를 입력하시오. 구분은 1번 급여로 할 것. 그리고 지급 날짜는 말일로 하라. 그러면 12월 말일은 여러분 아시죠? 31일이라는 거. 아까 자료 설명에 매월 말일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입력합니다. 자, 월은 12월. 구분은 상여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1급여. 그리고 12월 말일로 자동으로 입력되네요. 네, 이거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진욱이라는 세 번째 사원을
클릭하시고 이진욱 세 번째 사원을 클릭하시고 기본급 250만 원. 네. 질문이 뭐였냐?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아까 그 연말정산에 가가지고 조성준 답을 찾기 위해서 이걸 작성을 했거든요. 사실 조성준도 지금 연말정산이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다음에 이거를 선택해서 여기 삭제 이렇게 해놓고 급여 자료로 하면 되는데 아까 우리는 이진욱은 불러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진욱까지 모두 불러냈으면은 여기 급여 자료 입력할 때 이진욱 옆에도 연말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 입력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진욱 옆에 연말 해가지고 지금 입력이 안 되시는 분은 연말정산 이 탭에 가셔가지고 클릭을 하고 위에서 삭제해서 지원해 버리시고 지워진다고 해서 그 사원의 급여 자료가 다 지워지는 게 아니고요. 다시 불러내면 됩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다시 불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급여 자료 입력할 때는 연말정산에서는 불러내서는 안 된다. 네, 그때 여기 앞에서도 그 질문 며칠 전에 그런 질문이 있었죠. 자, 이진욱 나머지 수당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책 수당은 5만 원, 문화수당은 10만 원, 식대는 25만 원, 자녀수당은 10만 원, 자가운전 20만 원. 네, 이렇게 입력하면은 우리 수행과제 2번이 끝난 거예요. 저장단추 없는 메뉴고요. 다음 3번. 12월 귀속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요거는 저장단추가 있는 메뉴인데요.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2월 달 거. 요거 하나도 어렵지 않죠.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클릭하셔가지고 귀속기간 12월부터 12월까지 지급도 해당 월 말일에 지급했으니까 12월부터 12월까지 정기신고 엔터 그러면 작성이 됩니다. 이걸 이대로 저장해 주시면 돼요. 상단에 있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까지 하면 이제 수행과제를 다 마쳤으므로 바로 평가 문제가 나옵니다.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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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1점. 이것도 8점이네요. 지금 열려져 있는 창에서 답을 대부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41번 문제 보시면은 12월 급여자료 조회해서 수당 항목 중 과세 대상 문화수당의 금액은 얼마냐? 이거는 조회할 것도 없이 거기 급여 문제의 문화수당 전체가 과세예요. 1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급여자료 입력한 이 화면에서 오른쪽에 여기 문화수당의 과세 부분 10만 원 들어가 있죠. 요걸 답으로 하면 됩니다. 이게 한 명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만 이게 2명 이상이 합산이 돼 있으면 개인별로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한 명 거 입력해서 한 명 거를 보니까 문화수당 과세 10만 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42번 수당 항목 중 비과세 대상 식대는 얼마냐? 20만 원이겠죠. 그런데 식대가 25만 원이니까 20만 원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식대 비과세 20만 원. 이거는 우리가 조회를 않더라도 여러분의 이론 지식을 가지고 바로 답을 입력할 수 있죠. 다음 43번 수당 항목 중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 보조금이 얼마냐? 급여 대장을 보니까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이에요. 네, 이것도 여러분 이론 실력으로 그냥 20만 원이 답입니다. 네, 물론 오늘 여기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내려가 여기 자가운전 스크롤 해보면 자가운전 보조금의 비과세 20만 원. 조회를 해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4번
12월분 급여에 대한 차인 지급액은 얼마인가? 이건 조회해 봐야죠. 그래서 차인 지급액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진욱 개인에 대한 차인 지급액. 만약에 여러 사원 거를 입력했다 그러면 전체 사원의 차인 지급액은 여기입니다만은 지금은 두 금액이 똑같습니다. 한 사람 것만 입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2899859 이걸 답으로 입력하면 된다. 45번 문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조회해 가지고 6번 소득세 등 금액은 얼마냐? 아까 닿지 않았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6번 여기 있죠? 소득세 등 금액은 여기 있습니다. 56,800원.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되는 것이죠. 네, 뭐 급여자료 입력에서 여러분은 이 수당 등록이나 수당 등록을 할 때 공제 등록은 어려울 게 없어요. 수당 등록을 할 때 과세, 비과세 판단하는 거,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무난하게 8점 획득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연말정산에 대한 3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